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송 기자, 오늘 코스피가 아슬아슬하게 지켜던 2,600선을 결국 내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3거래일째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그 동반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양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는데요.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4,031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도 1,84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양시장에서 개인은 무려 9천억 원이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지면서 환율은 1,292원으로 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봤듯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기대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핵심 광물과 전력 인프라 사업 분야에서 협력이 기대되는데 좀 어떤 것들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의 좀 풍부한 핵심 광물로는 이 히토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히토류는 전기차의 그런 구동 모터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소재인데요. 표에 좀 보시는 것처럼 이 베트남이 이 히토류를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공급처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번 경제사절단이 이 베트남에 건너가면 히토류나 니켈과 같은 전기차나 또는 이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현재 이 베트남은 전력 공급 인프라 시설이 노후화한 곳이 많아서 정전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런 전력 인프라와 또 관련한 사업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국내 기업들이 대거 수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베트남은 지난달 제8차 국가전력개발 계획을 확정을 하면서 전력과 송배전망 부문에 대규모 투자도 좀 예고한 상태인데요.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송전망 구축과 또 개선 사업 등에 1,347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74조 원가량을 투입하고요. 다음 단계인 2050년까지 5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를 진행할 계획을 밝히고 있어서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제 섹터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좀 히토류 공급망의 어떤 다변화와 좀 관련을 해서 완성차 업체인 이 현대차와 기아가 좀 재조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응용 부품을 생산하는 노바텍과 또 유니온 머티리얼 등도 관련 종목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에 대해서 핵심 소재 확보 등을 통해서 전동화 목표를 높이고 또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면서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된 시점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LS전선의 자회사인 LS전선 아시아와 또 대한전선은 이 베트남 전력 인프라 사업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경제사절단에 LS그룹 구자은 회장이 동행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으면서 LS전선 아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 전력 인프라의 20%가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그 베트남 순방 기대감이 실제 수주로 이어진다면 그 폴란드 수주 당시 K방산이 보여줬던 것보다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교육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오늘 이제 공교육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증시는 이 교육 AI 관련된 그런 콘텐츠가 상당히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나 또는 허위 과장 광고 등 이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2주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사교육을 경계하는 대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공교육과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유비온과 애니 능률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교육과 IB 김영은 하락장에서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의료 AI 관련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연초 대비 양호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 초 시장 주도주였던 2차 전지주에 이어서 의료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올 상반기 국내 증시를 달군 2차 전지주에 이어 의료 AI주가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의료 기술을 보유한 루닛은 연초 대비 371.40%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상장 당시 3,100억 원 수준이었던 시가총액은 현재 1조 7천억 원에 가깝게 껑충 뛰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의료 AI주인 뷰노와 JLK도 연초 대비 각각 428.89%, 277.47% 오르면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는 국내 의료 AI 기업들이 외형 성장을 위해 파트너십 계약 체결로 시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지난 20일 루닛은 미국의 암 정복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파트너십 체결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의료 AI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진단과 신약 개발로 나뉘는 AI 헬스케어 영역에서 신약 개발은 자체 발굴한 후보 물질의 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파트너십 체결이 진단 부문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좋은 걸 입증하려면 파트너사가 좀 늘어나서 해외 시장 비중이 좀 커야 데이터도 빨리 쌓이고 플랫폼 퀄리티가 올라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해외 파트너 중에서 좀 큰 파트너랑 빨리 손잡는 회사들이 약간 선순환 구조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유안타 증권은 루닛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 참여 소식 이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7년 루닛의 예상 순수익을 1,217억 원으로 산정해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21일 루닛의 주가는 13만 6천 원으로 유안타 증권의 목표 주가에 근접했으나 연간 18억 달러 규모가 투자되는 백악관의 암 정복 프로젝트가 포함되지 않은 산정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다만 의료 AI 관련주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면서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아직 실적 증명이 필요한 단계라는 점은 투자에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